안녕하세요. 7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차에서도 워크북과 동일하지 않게 강의가 진행이 되고요. 이번 주차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와이어프레임을 구축함에 앞서서 제가 가이드를 화살표를 통해서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어느 화면으로 가는지 화살표로 표시를 하도록 기재를 했는데요. 사실 이는 과거의 방식이고 적절하지 않고, 화살표를 직접 버튼마다 플로우를 그려보셨을 때 이 화면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뭔가 복잡하고 오히려 이해를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문서임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다르게 나온 이를 개선한 문서가 무엇인지 같이 알아보고 그걸 작성하고 이제 템플릿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디자인 레퍼런스나 내가 서비스를 기획을 할 때 어떤 자료를 참고하면 좋을지에 대한 화면들, 그런 참고하기 좋은 레퍼런스, 인스타 계정, 그 피그마 라이브러리 같은 걸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화살표 표시가 아니라 다른 화면 설계서라는 것이 있는데, 해당 문서를 템플릿을 공유해드리면서 같이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8기까지는 저희가 연합 컨퍼런스라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이번 기수부터는 UM콘이라고 이제 행사 이름이 바뀌었고, 이 행사에서는 연사자분들을 부르는데 저희 교육국에서도 연사를 해주실 수 있기에 연사 관련 홍보를 하려고 하고요. 다음으로 제가 따로 또 만들게 된 팀 워크스페이스가 있어서 그거 관련해서 이야기 드리고, 그 마지막으로 데모데이 이제 기디 매칭하고 개발자 매칭 하실 텐데, 개발자분들과 매칭을 할 때 기터브 링크를 받고 포트폴리오를 봤을 때 주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스타그램에 있는 디자인에 대해서 많은 피드를 작성 중이시고 게시물을 올려주신 분들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모두 팔로우 중에 있고요. 많이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들 추려서 이렇게 기재했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팔로우가 있으시면은 화면을 멈추시고 여기 적힌 이름 그대로 검색을 해주셔서 팔로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중에 몇몇 분들은 이제 피그마에서 직접 그 클론을 따옵니다. 그래서 실제 있는 서비스를 직접 피그마로 실습을 만들어 보시고 그걸 공유해 주신 분들도 있고, AI 관련 인사이트를 나눠주신 분들도 있고, 그 UI UX 사용성과 규칙성 같은 거를 만들어 주신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 팔로우 해보시고 한 번씩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공부하는 용도로 좀 시간 써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공유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피그마 커뮤니티에 있는 것들인데요. 해당 서비스들은, 아니 해당 라이브러리나 여기 기재된 것들은요, 이제 나라에서 쓰는 디자인 시스템이라던가 혹은 클래스 101, 그 밀리의 서재, 그리고 원티드와 같은 저희 IT 유수 국내 기업들에서는 어떻게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고 사용하고 있을까? 그 머티리얼스리어야 이제 애플, 그 바이퍼라는 구름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을까 하는 피그마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해당 커뮤니티에서 이제 어떤 내용을 가져올 수 있냐를 이제 확인해 볼 텐데, 이제 피그마의 홈 버튼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커뮤니티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고 이 오른쪽 위에 검색이 가능한데요. 이제 어떤 걸 검색해야 되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원티드 디자인 라이브러리라고 있죠. 이대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여기 원티드에서 사용하는 디자인 시스템이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얘기했죠. 왜냐면 하트 수가 여기 1400개인데 여기 22개예요. 이걸 누르시고 피그마에서 열기 하고, 여러분이 이제 개인적으로 작업하실 거에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두고두고 확인해 보시면서 작업할 수 있게 해당 방법으로 이렇게 복사를 떠오시게 되면요. 원티드의 경우 소개 글과 함께 이 모든 요소는 다 여러분이 복붙을 할 수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그마 파일에다가 복사 붙여넣기 할 수 있고요. 이 글씨도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보면 좋냐?
생각해보면요. 이 오버뷰 말고 다른 페이지가 많아요. 테마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가, 엘리멘트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가 등등 이런 규칙성, 디자인 시스템이라는 건 이걸 공식처럼 만들어 놓고서 많은 디자이너분들이 이걸 따라가도록 좀 공통성 있는 디자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틀 같은 거예요. 이런 자료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서 이제 원티드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를 느껴보시면서 액션과 섹션 n 인풋 넣는 자료들, 화면이 레이아웃은 어떻게 가져가는지 등등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 번씩 쭉 확인해 보시면은 지금 와이어프레임을 전부 만드시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서 뭔가 가져가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클릭 계속 클릭을 계속 하시다 보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식으로 좀 가져오실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 보면 좀 흐린데 하얀 화면에 들어가면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가할 수 있는 거 지금 8개 넣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디자인 시스템 참고 자료입니다. 이거는 따로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 여기서 파운데이션, 브랜드, 컴포넌트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파운데이션은 이제 스페이싱, 우리 공간 차지, 공간을 어떻게 분배하고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지, 그리고 글씨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색감은 어떻게 주고 있는지, 아이콘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가이드라인 자체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걸 그대로 복붙해서 이제 검색해 보시면은 다양한 레퍼런스로서 접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려요. 이제 다음으로 화면 설계에서 실습입니다. 화면 설계서는 서비스 화면이 이제 어떤 형태로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지를 상세히 적은 문서고요. 그리고 와이어프레임과 함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작성하는 기능 정의서를 합친 산출물인데요. 이제 제가 예시를 가져왔어요. 이거는 제가 8기 때 데모데이트 사용한 그 8기 워크북에서 배포를 하는 그 저작권이 있는 화면 설계서 템플릿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아, 대신 좀 밑으로 내려서 다시 만든 거는 이렇게 제작이 되었어요. 저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배포드릴 건 이거고요. 이 형태는 음, 네, 배포드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로 하시는 경우에는 1920에다가 1080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다루지 않아서 모르는데 이거 픽셀 값을 360에 800 고정은 아니고요. 그 원하시는 대로 들고 가도 됩니다. 얘는 안드로이드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작성을 어떻게 하냐면 얘가 여기 안 적혀 있네. 얘는 궁금하실 거예요. 이제 네모가 뭐냐? 이제 섹션이라는 건데요. 보통 여러분을 만드실 때 이렇게 담겨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들다가 보니까 얘는 왜 자꾸 나가지? 근데 이렇게 이름이 보이다가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이렇게 묶여서 보여서 좀 더 얘가 잘 보인다 라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프레임은 말 그대로 틀이에요. 틀을 나가면은 얘 이제 이 틀 안에 속해 있는 얘가 아니다 라고 인식을 해버리는데요. 이제 섹션은 뭐냐면 이걸 하나의 공간으로 보는 거예요. 얘가 나가면요. 나가집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링줄인데 얘가 개념이 여튼 저는 이거 잘 활용 그다지 잘 못하고 있고 그냥 섹션이 이렇게 이뻐서 저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다음 죄송합니다. 제가 섹션을 잘 안 써서 이제 적게 되면 이제 화면 설계서가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페이지마다 저는 럼버링을 통해서 번호를 붙여서 이제 1, 2, 3, 4, 5 이런 식으로 큰 범주로 묶고 그 안에서 1.1 비밀번호 찾기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페이지, 그 다음 이메일로 회원가입을 눌렀을 때 나오는 페이지 1.2 이런 식으로 세부 넘버링을 진행하는데요. 이제 여기서 저희가 적게 될 거는 보통 체크박스 혹은 이 텍스트를 적을 수 있는 텍스트 필드 그리고 이걸 눌러서 반응을 주는 버튼 이렇게 세 가지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옆에 실습을 위해서 제가 8기 때 썼던 와이어프레임을 들고 왔고요. 제가 준 템플릿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네, 직접 한번 해보면요. 여기서 저는 넘버링의 경우 위에서부터 하나씩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누르고 1번 돌아가기 버튼이죠. 적어주시고 이제 클릭할 경우 돌아가기 비밀번호 찾기를 눌러서 일로 왔어요. 근데 돌아가기 누르면 얘로 돌아가야겠죠. 1번 로그인 페이지로 돌아간다. 클릭할 경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라고 기재하듯이 이제 왜 이렇게 적어야 되냐. 이제 UI를 구현을 하시고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것들 구현해 주시는 프론트엔드 분들은요. 이걸 보면서 보통 작업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각각마다 얘는 몇 글자까지 들어가야 되지? 그 얘는 비밀번호는 이렇게 별로 보여주게 해야 되나? 혹은 여기 옆에 눈 모양을 누르면 전부 다 보여주는 건가? 그리고 여기서 틀렸을 때 문구는 어디다 보여줘야 되지? 라는 안내 문구는 어디 보여줘야 되지?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어요. 그걸 정해주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담게 되고 만약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하고 저런 경우에 저렇게 처리한다라는 안내를 위해서 개발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작성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와이어프레임 단계에서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하게 되면은 디자이너 분들이 이제 안내 문구, 가 어디 위치할지 그런 거 다 만들어 주세요. 그럼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디자인 시안으로 이거 바꾸셔야 돼요. 와이어프레임으로 그대로 두시면 안 되고 UI 개발하기 전에 해당 페이지를 그 목업 페이지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개발자분들이 좀 더 작업하기 수월하시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계속 적어보다 보면은 여기가 2번이죠. 그 여기서 컨트롤 C, 컨트롤 V 붙여서 살짝 띄워주고 얘는 이메일 입력, 텍스트에 입력하면 되죠. 텍스트, 필드가 이게 스펠링이 아닌데. 맞나? 하고서 이 최대 32글자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라고 기재를 하고요. 왜 32글자냐면 제가 32글자 하고 싶어서 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거의 역할이죠. 어떤 이메일을 넣어야 되냐? 회원 가입할 때 입력한 이메일을 입력합니다. 와 같은 해당 이게 왜 있나? 어떤 목적을 위해 있나? 를 나타내는 문구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건문 언제까지 어디까지 입력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표기할 거고 그런 식의
것을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두 가지의 내용을 적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게 될 거고요.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 링크로 달아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운로드해서 바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 이거에 대한 출처는 이 레이아웃은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여기 버튼 부분은 여기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 레이아웃은요. 저 이제 여기 하기로 분이 만들어 주신 거에서 가져왔어요. 이게 좀 짬뽕 된 거라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좀 더 여러분을 위해서 디벨롭 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시 이제 발표로 돌아와서요. 화면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여러분이 와이어프레임을 구축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이제 UMC 콘인데요. 어, 일단 얻으시는 것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까지 워크북을 8기 때 교내에서 쓸 거 하나를 작성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걸 작성한 후에 그 관련 MIS 담당 수업을 진행하시는 교수님과 창업 관련 담당하신 교수님 두 분과 함께 좀 피드백을 받으면서 워크북을 디벨롭을 했어요. 그래서 흐름 자체를 하나의 방향성으로 보고서 그 틀을 벗어나지 않게, 방향을 벗어나지 않게 한번 리팩토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만든 게 지금의 워크북인데요. 지금까지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쳤고 어떤 목표를 위해서 작성했고 그 워크북을 작성하면서 어떤 내용을 배울 수 있었는지 제 이야기를 풀면서 여러분에게도 제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자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을 주로 받아들였으면 좋았을지 그리고 워크북을 하나하나 빠르게 짚어보면서 해당 내용을 왜 추가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여기서 원론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원론 자체가 이제 내가 하나의 행동 근거로 삼아서 기준을 만들고 싶어 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내가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한 좋은 기준은 원론에 대해서 기대하고 좀 높은 가치를 두어서 원론에서 이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경험에 의존이 많이 대두가 될 거예요. 왜냐면 그런 원론이 다 맞았으면 이미 저희 기획 관련해서는 작성되는 거나 혹은 성과 내는 거나 일을 정리하는 거나 GPT가 몇십 년 전부터 쌓여있는 모든 원론과 그리고 이에 관련된 논문, 그리고 이를 위해서 얻은 성과를 정리된 PM복이라는 PM의 교과서격인 도서들을 모두 흡수했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에 대해서 정답일 수 있는 원론은 없고요. 상황마다 활용하기 좋은 건 있겠지만 이게 원론을 근거 삼아서 판단하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도와주는 도구로서 인식하고자 네, 이야기를 하고자 했고요. 사실상 저희가 UMC에서 PM 파트가 다 짬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데모데이 프로젝트부터 해서 이제 워크북에서 배우는 내용까지 다 포함해보면은 이제 프로덕트 오너, 우리가 기획물을 삼았을 때 이게 정말 돈이 되는가,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가 이제 프로덕트 오너의 분야였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 저희가 이제 데모데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각각 업무가 며칠 동안 분배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업무의 순서가 어떻게 되고, 에 대해서 이제 다 디벨롭 해서 하나로 문서를 합쳤던 것 같아요. 저번 강의에서 이게 WBS라는 이제 업무를 문서로서 정리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기간 동안 이 업무를 이 순서대로 할 거고 여러분이 이제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 계획성을 나타내면서 우리의 방향성을 정하는 그런 행위가 프로젝트 매니저의 업무 담당 범위예요.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이 배울 수 있었고 여러분이 직접 와이어프레임을 기획해보고 아이디어를 서비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하고 있던 문제점을 해결 방안으로서 만들어 보는 것이 기획자의 업무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역량을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어떤 거를 내한테 저 잘 맞았고 어떤 부분이 좀 더 재밌었는지를 찾아볼 수 있도록 조금 세 가지를 분할을 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팀 워크스페이스 세팅입니다. 제가 이제 전에 팀 워크스페이스를 한번 배포를 했었는데요. 데모데이 이후로 추가적으로 스프린트를 돌리시면서 사업화를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운영하시는 걸 희망하시는 분들과 이 일을 목표로서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기획자뿐만 아니라 UMC 내 개발자나 디자이너 분들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거에 맞춰서 워크스페이스를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세팅 방법은 지금 이야기 드리는 것보다는 배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가이드 페이지를 보시면서 가이드를 모두 작성해 드렸으니까 어떤 내용을 채워야 할지,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맞춰서 회의록이나 그런 템플릿 같은 거는 직접 수정해 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원하시는 대로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추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면 설계서, 팀 워크스페이스 템플릿은 모두 유튜브 댓글 링크 말고 저희 PM 톡방에 올릴 거고요. 이거 배포를 또 다른 분들에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뭐 하고 싶으시면 하셔도 되는데요. 네, 말리진 않을게요. 근데 어, 무료로 푸는 거는 좀 손해 같은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서 다른 분들에게 풀 거면 돈 받고 푸세요. 네, 저는 무료로 풀 테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데모데이 팀원에 대해서 여러분이 개발자분들을 모집하실 때 어떤 걸 기준으로 이분이 잘하시는 건지 성실하신 건지 확인할 수가 없다. 그래서 면접을 진행하려 했더니 하루 만에 저희가 학불 통지를 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또 1차, 2차, 3차에 나눠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이 너무 빠듯하고 개발자분들도 면접 준비 그렇게 잘 해주시지 못할 것 같고 하루 만에 하는 거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야 될까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지원자분의 GitHub 링크를 받아서 그분의 GitHub을 뜯어보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이제 보면은 저희 어, 네, 제 레포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 옛날에 만든 건데요. 그래서 이 PR이 이렇게 이슈 넘버를 파서 보통 작업을 하시는데 이렇게 내에서 이런 식으로 좀 작성이 꼼꼼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플리케를 하면 그 서젝션을 코드가 원활하게 작성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그 피드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하게 되는데 이게 꾸준하게 제출하셨는지랑 이게 이런 식으로 좀 되셨는지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은데요. 제가 감히 다른 챌린저 분들을 지금 같이 확인하면서 이야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못한 것 같아서요. 그냥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다를 알려드려요. 보통 그분 프로필을 알려주실 텐데, 이 레포지토리 가셔가지고 만드신 거 쓱 보시고, 그 안에서 이제 PR을 꾸준히 하셨냐, 그리고 이슈 넘버 파셔서 잘 하셨냐, 이슈 넘버가 이제 뭔가 기능을 개발할 때 그거 자체를 문제로서 인식을 하고 이게 뉴 이슈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실행 기능을 추가할 때도 이슈를 파고서 이거에 대해서 브런치를 만들고 그 브런치를 이제 다시 원본이랑 합칠 때 풀 리퀘스트 PR을 올린다고 하는데요. 이거가 PR을 올렸을 때 그거에 대해서 리뷰가 원활하게 되었는가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예시가 없어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린 점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는 게 있다라고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브런치가 뭔지 모르시겠다 하시면요. 이제 브런치는 메인이 있고요. 그 밑에 여러 가지 갈래가 있어요. 메인 버전이 이제 배포되는 여러분이 아시는 버전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브런치를 팠다 하면 얘랑 똑같은 걸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름이 달라요. 이슈 넘버 그리고 여러분이 할 기능. 여기서 메인이 가진 코드랑 똑같은데 여기서 이제 기능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만들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 로그인 기능이 추가가 되겠죠? 메인에서 로그인 기능이 추가가 된 애가 된 거예요. 근데 얘랑 얘는 다른 아이예요. 그래서 메인이랑 이제 어떻게 합치냐? 배포는 얘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건 메인이고요. 이 기능을 이 기능을 추가했으니까 이걸 이제 유저분들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얘를 여기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메인이 전에 있던 메인이 버전이 1.0.0이었으면 여기서는 이제 로그인 기능 업데이트 됐다 하니까 근데 이게 큰 기능은 아닌 것 같으니까 1.0.1로 올리자 해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얘를 가장 앞으로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랑 똑같은 얘를 만들고 하는 게 브런치를 팠다 구요. 그래서 기능 구현 전인 얘를 구현을 하고 나서 이제 본체랑 합친다. 그러니까 이제 PR 멀지한다. PR 올리는 게 해도 될까요? 고요. 멀지가 합쳤다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고요. 더 정확하고 좋은 설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다 맞다고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도 이런 식으로 강의를 마치게 되었고요. 그리고 화면 설계서랑 이제 워크스페이스 카톡방으로 공지 드리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